진영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담당교사 최윤정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답답하나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나머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지와 필기도구 필요해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제 12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문제 1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나? 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르네오 섬에서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 DDT라는 살충제를 대량 살포하였대요. 그 결과 모기를 없애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었지만 바퀴벌레는 모기를 통해 DDT를 흡수하고도 죽지 않았대요.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은 체내에 DDT가 축적되었고 이러한 도마뱀을 먹은 고양이도 몸에 이상이 생겨 죽어갔대요. 그러자 마을에 쥐가 빠르게 늘어나 사람들은 말라리아 대신에 흑사병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대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자연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살충제, DDT라고 하는 살충제를 살포하였을 때 결국에는 인간의 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답은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만 읽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셨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사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 DDT라는 살충제를 살포하였대요. 자, 그 결과 모기를 없애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었는데 그 옆에 바퀴벌레가 죽지 않았대요. 이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과 도마뱀을 먹은 고양이가 서로 DDT가 축적되면서 몸 안에 남겨져 있었고 결국에 고양이가 죽게 되었대요. 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도마뱀을 먹은 고양이도 몸에 이상이 생겨 죽어갔다. 그러자 마을에 고양이가 먹을 수 있었던 쥐가 자신의 천적들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나 빠르게 늘어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라리아 대신에 흑사병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대요. 사람들은 또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기 멀리서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자, 왼쪽 칸으로 가보니까 자, 영국 공군이 낙하산에 고양이를 매달아 보르네오 섬에 투하해서 쥐들을 없애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자, 맨 마지막 왼쪽 사진 DDT는 식물과 토양 속에 분해되지 않은 채 축적되었고 이 DDT가 인간의 몸에 축적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농약으로서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쁜 병에 걸리게 되었대요. 이것처럼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계,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기후 관련 자연재해와 관련 없는 것은 했어요. 자, 1. 지진, 2. 황사, 3. 태풍, 4. 폭설, 5. 집중호우인데요. 자, 기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재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후 관련 자연재해와 지형 관련 자연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답은 1번. 지진은 지형 관련 자연재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연재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 현상을 말해요. 자연재해 종류가 있는데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집중호우,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는 것이고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지진, 화산활동, 산사태. 그래서 우리가 기후와 지형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인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주 오고 있는 어떤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통은 우리 태풍의 눈과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바닷물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열대 이동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는 이랬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여름과 초가을에 발생하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대요. 이걸 뭐라고 했죠? 자, 1번 지진, 2 황사, 3 태풍, 4 폭설, 5 집중호우. 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3번 태풍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15번 풀까요? 다음 상황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는 자,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집중성이 매우 강한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보기 볼까요? 자, 1번 지진, 2번 황사, 3번 태풍, 4번 폭설, 5번 집중호우. 자, 집중성이 매우 강하대요. 답은? 그렇습니다. 5번 집중호우. 잘하시고 계세요. 자, 요것은 이제 기후와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참 전에 배웠던 부분이라서 우선 복습을 좀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된 대기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넓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달라진대요. 특별히 세계의 기후 분포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나타난대요. 특별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5가지 기후 구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적도에 가까울수록 열대, 그 위로 올라가면서 건조, 온대, 냉대, 한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대 기후는 가장 추운 기후되고 열대 기후는 가장 더운 기후다라고 했어요. 제가 냉대와 한대 중에서 누가 더 춥다고 했죠? 한대. 자, 제가 꼭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대서 자면 입 돌아간다. 가장 추운 기후는 한대 기후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5가지 기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자, 첫 번째, 열대 기후란 적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1년 내내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아주 많이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얇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번. 가옥은 고상가옥이다라고 했어요. 고상가옥이라고 하는 말은 마루를 높여서 올려서 짓는 집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열기와 습기가 많고요.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을 올려서 짓습니다. 어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우리 열대기후 지역의 가옥의 형태를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건조기후라고 하는 것은 사막기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우리가 적도로부터 극지방으로 가면서 그은 선을 위도선이라고 하는데 중간쯤 되는 위도에 위치한 지역을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온대기후 지역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입니다. 특별히 온대기후 중에서 특이하게 여름에 비가 없고 건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아주 많고 덥잖아요. 근데 여름에 비가 없고 건조한 지역의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고 그 지역은 여름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가옥의 외벽을 하얗게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산토리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아주 외벽을 하얗게 칠했어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언젠가 한번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건조한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자, 냉대기후 볼게요. 자, 4번의 냉대기후는 타이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온대기후보다 조금 더 극지방으로 가게 돼요. 겨울이 길고 추워 두꺼운 옷을 입고요. 특별히 타이가라고 하는 말은 침엽수림이 자란다라는 뜻으로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을 짓고 살아요. 어디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자, 주변에 있는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의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걸 침엽수라고 하고 침엽수가 무성하게 자라는 이 지역에 통나무집이 보인다면 이 기후를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추운 기후 한대기후라고도 하고요. 툰드라 기후라고도 합니다. 경작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운 기후예요. 자, 극지방을 말해요. 알래스카라든지 남극이나 북극 지역을 말하고요. 이 가옥은 옛날에는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라고 하는 지역을 지었지만 지금은 고산가옥을 지어요. 아까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이 나왔는데 이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가옥이 얼음이 녹으면서 집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부식을 막기 위해서 마루를 조금 올려서 짓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고산가옥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툰드라 기후의 어떤 지역인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자,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기후 지역을 한대 기후 지역 또는 툰드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기후를 뭐라고 하나요? 라고 했어요. 자, 어디 볼게요. 자, 어디서 본 집이에요? 자, 침엽수림이 있고 나무가 통나무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풍부한 침엽수를 이용하여 통나무 집을 주로 짓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지붕의 경사가 급한 편이래요. 또한 침엽수를 종이 펄프 등으로 가공하는 임업이 발달하였대요. 조금 전에 바로 전에 공부했어요. 이렇게 침엽수가 많고 통나무 집을 주로 짓는 기후를 뭐라고 했죠?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바로 냉대기후 타이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낼게요. 1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수행평가 볼 때도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한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 자, 뭘까요? 그렇죠. 답은 1번 선거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자, 18번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아 형성된 지형을 뭐라 하나요? 제가 아주 복잡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카르스트 지형, 2번 화산 지형, 3번 초원 지형, 4번 사막 지형.
5번 빙하지형. 자,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카르스트 지형.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 당시에 원래 바다였던 바다에 살던 조개의 산호의 껍데기가 퇴적돼서 석회암층이 형성되고요. 이 석회암층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식되어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형성한대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지하에 구멍이 뚫려서 동굴이 형성된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하고 있대요. 이러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단양의 고수동굴 또는 삼척의 환선굴 같은 곳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여지는 사진은 우리 단양의 고수동굴 안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에요. 물이 잘 녹기 때문에 동굴 안에 물이 좀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 꼭 기억하세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기후 공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세계의 기후 분포 중 얇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기름과 향신료를 사용한 음식을 먹는 지역의 기후를 뭐라고 했죠? 자,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1번 건조기후, 2번 열대기후, 3번 온대기후, 4번 냉대기후, 5번 한대기후. 자, 뭘까요? 그렇죠. 답은 열대기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운 추운 지역으로 툰드라라고 불리우는 기후. 자, 뭐라고 했죠? 1번 건조기후, 2번 열대기후, 3번 온대기후, 4번 냉대기후, 5번 한대기후. 자,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한대기후다. 자, 우리 한대기후 툰두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툰두라라는 말은 나무의 생장이 저온과 짧은 생장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식생 형태를 말해요. 자, 툰두라라고 하는 말 바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말이래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본 사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대기후 지역을 뭐라고 한다? 툰두라라고 합니다. 21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글 중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고 습하므로 해충과 열기를 막기 위해 가로가옥을 짓고 겨울이 길고 추운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철 땅이 녹으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 가로 지역을 가옥을 짓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하면서 본 그림 바로 무슨 가옥이다? 맞았어요. 고상 가옥이다. 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22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자, 22번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하대요. 여름에 기온이 높은데 건조하대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가옥의 외벽을 하얗게 칠하고 문을 작게 만드는 지역의 기후를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1번 건조기후다. 2번 고산기후다. 3번 지중해성 기후다. 4번 냉대기후다. 5번 한대기후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 지중해성 기후. 자, 외벽을 하얗게 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은 이렇게 외벽을 하얗게 칠하는데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의 마지막 번호 23번입니다. 자, 23번. 다음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담고 있는 헌법 조항이다. 정확히 몇 조에 해당하나 했어요. 자, 헌법 조항 읽어볼게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보기 볼게요. 1. 헌법 제33조 2. 헌법 제34조 3. 헌법 제35조
4. 헌법 제24조. 5. 헌법 제25조. 자, 답은? 자,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답은? 그렇죠. 자, 헌법 제34조입니다. 자,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자연재해와 관련된 헌법조항. 자, 헌법조항 2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제34조 6항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몇 조라고요? 헌법 제34조. 자, 헌법 제35조 1항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약간 펌법인데요. 자, 국가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면 제34조다. 자, 모든 국민은 이라고 시작되면 제35조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제34조와 35조는 자연재해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수업 영상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천재, 초천재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아마 따라 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조금 만남이 늦춰지더라도 영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기다리도록 해요. 자,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